비켜요. 아줌마, 여긴 여자가 올 곳이 아니에요. 하도윤 대위의 거친 목소리가 14단 정문 앞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정문 밖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실례했네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깔끔한 평상복 차림에 단정한 쇼컷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뭔가를 꼼꼼히 적고 있던 중이었죠. 무심한 듯 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지만 하도윤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자가 혼자 부대 앞에서 뭔가 적고 있으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30대 중반의 하도윤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복 위에 빛나는 대위 계급장이 그의 자신감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았죠.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정영우 병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순수한 청년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여성의 인상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특히 그 당당한 자세와 침착한 표정이 그냥 지나가는 민간인 같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혹시 저분이... 정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하도윤은 손을 휘저으며 막았습니다.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도윤의 시선은 다시 그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시네요? 정말로 문제 만들고 싶으세요? 여성은 천천히 일어나며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영우는 그녀의 움직임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마치 오랜 시간 군 생활을 해온 사람처럼 절도 있고 정확한 동작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도윤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간인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 봐요. CCTV에도 다 찍히고 있다고요. 하도윤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성은 마지막으로 한번 부대 안쪽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하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야 부대 보안이 지켜지는 거야. 정영우는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 여성의 표정에서 분노나 당황함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상급자인 대위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작전 참모실에서 김상철 중령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이마를 짚었죠. 국방부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감사 예고 통보였습니다. 이게 뭔 날벼락이야. 김상철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고위급 감사단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부대 보안 및 민간인 대응 실태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정영우는 어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점심시간 그는 동기인 이병훈과 함께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어제 정문에서 대위님이 그 아줌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지? 정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봤지. 근데 좀 심하지 않았나?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말이야. 이병훈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뭔가 이상했어. 그분 얼굴이 익숙한 것 같은데. 정영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로 하도윤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야들아,
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저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야 부대 보안이 지켜지는 거야. 다른 병사들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불편해하고 있었죠. 하도윤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들은 원래 군대를 이해 못해.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니까. 하도윤은 계속해서 자신의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군대는 남자들만의 영역이야. 여자들이 섞이면 기강이 무너진다고. 김상철 중령이 식당으로 들어와 하도윤을 불렀습니다. 하대위, 잠깐 나와봐. 무슨 일이십니까? 하도윤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국방부 감사단이 사흘 후에 온다. 특히 민간인 대응 관련해서 점검한다는데 혹시 최근에 뭔 일 없었나? 김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수상한 여자가 부대 앞에서 뭔가 적고 있길래 쫓아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요. 하도윤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김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여자? 자세히 말해봐. 50대쯤 되는 아줌마였는데 부대 앞 벤치에 앉아서 수첩에 뭔가 적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쫓아내야죠. 보안상 문제될 수 있으니까. 하도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확인해 봤나? 김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죠. 확인이요? 그냥 이상한 민간인이었어요. 여자가 군부대 앞에서 뭘 하겠어요? 하도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김상철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각 부대의 성평등 실태와 민간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혹시 그 여성이 감사 관련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대위, 앞으로 민간인 대응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특히 이번 감사에서 문제되면 안 되니까.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당부했지만 하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나 확실하게 처리했는데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하도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영훈은 인터넷을 뒤지며 그 여성의 정체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군 관련 인사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갑자기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죠.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위급 장성들의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어제 본 그 여성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정영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윤지연 소장, 육군 투스타의 감사총괄 담당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14단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일렬로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번호판을 단 차량들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며 정영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맨 앞차에서 내린 인물을 본 순간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했던 그 사진 속 인물이 눈앞에 서 있었죠. 깔끔한 군복을 입고 어깨에 별 2개가 빛나는 소장 계급장을 단 윤지연이었습니다. 사흘 전 하도윤 대위가 아줌마라고 부르며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죠. 국방부 감사단장 윤지연 소장입니다. 윤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함께 온 참모들도 모두 영관급 이상의 고위 장교들이었죠. 정영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급히 부대 안으로 뛰어가 김상철 중령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정영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김상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감사단장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대위님이 쫓아낸 그 여성이 윤지연 소장님이었습니다. 정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 확실해? 네.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는데 분명합니다. 14단을 직접 관할하는 감사총괄 담당관이었습니다. 정영우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 순간 부대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간부는 즉시 대회의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감사단 도착에 따른 긴급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하도윤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대회의실에 들어섰죠. 감사단이 왔다니 긴장할 것도 없는데. 우리 부대 운영 잘 되고 있잖아.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하도윤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눈을 크게 뜨고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감사총괄 담당관 윤지연 소장입니다. 윤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하도윤은 입이 바짝 말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주저앉을 뻔했죠. 사흘 전 자신이 그 앞에서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사흘 전에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대응 부분에서 말이죠. 김상철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아직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윤지연의 시선이 하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시면서요. 대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하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윤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군대에서 복무해온 군인인데 여자라서 오면 안 되는 곳이라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하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죠. 이번 감사는 특별합니다. 윤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민간인 대응 실태, 성평등 인식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의 인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윤지연은 가방에서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 벤치에서 적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죠. 제가 그날 여기서 목격하고 기록한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하도윤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윤지연은 수첩을 펼치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흘 전 오전 10시 10분, 이 부대 정문 앞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듯 명확하고 단호했죠. 하도윤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다른 간부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윤지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의 근무 환경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윤지연이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부대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철은 급히 메모를 하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인 접근 시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지연의 시선이 다시 하도윤에게 향했죠.
특히 성별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있으니까요. 하도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전 자신이 얼마나 거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세 번째로 지휘관들의 인성평가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윤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부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민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때 윤지연은 정영우를 불렀습니다. 정영우 병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영우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어 더욱 긴장했죠. 그날 당신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윤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상급자 앞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려 한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정영우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용기 있는 병사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윤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특별휴가 추천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말할 줄 아는 병사가 진정한 군인입니다. 대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영우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반면 하도윤에게는 더욱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도윤 대위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전 부대로 전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도윤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윤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한 말들을 들어보니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군대는 남자들만의 공간이라고 말했죠. 윤지연은 일어서며 대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남녀 구분 없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군인이 아닙니다.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대를 모범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윤지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차별 없는 군대, 서로를 존중하는 군대의 표본으로 만들어서 다른 부대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려 했지만 윤지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대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로 이끄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이죠. 감사 이틀째, 윤지연은 하도윤과의 마지막 개별 면담을 위해 별도의 회의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도윤은 이미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앉으세요. 윤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소장님,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만약 소장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도윤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대위. 당신은 아직도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내가 소장이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여자라서
그리고 민간인으로 보여서 함부로 대한 게 잘못된 거예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평범한 민간인 여성이었다면 당신의 행동이 정당했을까요? 하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사흘 전에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지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군대는 여자가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죠. 여자들은 군대를 이해 못한다고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지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여자라서 받은 차별도 많았고 편견도 많이 당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지연의 눈빛에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군대는 여자도 오는 곳입니다. 아니, 와야 하는 곳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성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 군인들이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윤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모르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도윤이 간신히 말했지만 윤지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윤지연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그런 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짓밟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윤지연은 다시 하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지휘관이라면 모든 부하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데 당신은 성별로 사람을 나누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하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윤지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기회를 날렸어요. 윤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부터 말입니다. 하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려 했지만 윤지연은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대위. 윤지연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군대는 여자도 오는 곳입니다. 내가 오늘 증명했죠. 앞으로는 그런 편견 가지고 살지 마세요. 면담실 문이 닫히자 하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 윤지연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강당에 모든 장병들이 모였죠.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 14단 장병 여러분. 윤지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긴장한 채로 윤지연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윤지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부대에는 정의감 있고 용기 있는 훌륭한 장병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정영우 병장처럼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 있는 군인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영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도 발견했습니다.
윤지연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당 안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하도윤의 일을 모르는 장병들도 이제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14단은 국방부 성평등 선도 부대로 지정됩니다. 윤지연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차별 없는 군대, 서로를 존중하는 군대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른 부대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죠.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지연이 강단에서 내려와 장병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군대는 단순히 남자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윤지연은 여성 부사관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성 장병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성 부사관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남성 장병 여러분, 윤지연의 시선이 다시 돌았습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은 여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라를 지키는 전우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의 반응이 좋았죠. 오늘부터 이 부대 정문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릴 것입니다. 윤지연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존중은 계급보다 먼저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질 예정입니다. 김상철 중령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모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윤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의식을 바꿔나간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장병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정영우가 윤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한 말을 기억해 주셔서. 정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윤지연이 정영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런 군인이 진짜 군인입니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장병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감사단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윤지연은 혼자서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을 펼쳐놓고 있었죠.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윤지연은 25살의 여성 신참 장교였죠. 페이지 곳곳에는 색바랜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부대에 여자가 있으니까 기강이 안 선다. 여자는 원래 군대 생활 못해. 20년 전 그녀가 들었던 말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도 지금의 정영우처럼 젊고 정의감에 불타는 장교였지만 성별 때문에 수없이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죠. 윤지연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포기하고 싶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온 거야. 윤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후배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4단 감사 완료,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영우의 이름과 함께 용기 있는 군인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때 부대 정문에서 나오는 정영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윤지연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죠. 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영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해요.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 온 거니까. 윤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정영우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지연의 노트를 힐끗 보고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죠. 20년 전 일기예요. 윤지연이 노트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했던 일들을 적어둔 거죠. 정영우는 노트의 내용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윤지연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항상 증명해야 했죠.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만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됩니까? 정영우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윤지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포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끝까지 버텨서 위로 올라가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영우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일이었을 뿐이죠. 윤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용기 내서 말한 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정영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다고요? 윤지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일이에요.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윤지연은 노트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노트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질 테니까. 정영우도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아질 거예요. 윤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군인들이 있는 한 분명이 더 나아질 거예요. 성별이나 편견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군대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윤지연은 부대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14단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침 8시 정문에 새롭게 걸린 현수막이 모든 방문자들을 맞이했죠. 존중은 계급보다 먼저입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4단 소식 들으셨어요? 인근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자 장군이 직접 와서 완전히 바꿔놨다던데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14단의 변화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되었고 민간인 대응 매뉴얼도 완전히 새로 작성되었죠. 무엇보다 부대 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부대 같아요. 여성 부사관 이지연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정영우는 포상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윤지연의 특별 추천 덕분이었죠. 그는 이제 신병들에게 부대의 새로운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단은 특별해요. 정영우가 신병교육대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과 인성으로만 평가받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신병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김상철 중령은 국방부에 제출할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성평등 지수 최고 등급 달성, 민간인 대응 만족도 98%, 장병 만족도 전국 상위 5% 등 긍정적인 지표들로 가득했죠. 정말 변했네요. 김상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는데, 이때 부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14단을 시찰하러 온 것이었죠. 언론사 기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14단의 변화가 정군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부대 운영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기자들은 부대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남녀 계급 구분 없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장병들,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담겼죠.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에 한 여성 부사관이 답했습니다. 이제는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14단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군문화혁신의 모범, 14단의 기적 성평등 군대의 새로운 전범을 제시하다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진짜 자랑스러운 부대다. 군대 가기 무섭다고 했는데 이런 부대라면 괜찮겠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달 전 일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도윤의 무례한 행동이 오히려 부대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정영훈은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마지막으로 부대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전국 부대 성평등 우수부대 선정 국방부 표창 수상 앞으로도 모든 장병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14단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전국의 다른 부대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윤지연 소장의 작은 방문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그리고 정영우 같은 용기 있는 개인들이 모여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군대는 이제 정말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